제가 정말 여러 가지 부업을 해봤지만 이 에어비앤비만큼 드리는 힘은 적으면서 높은 수익이 나는 부업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025년 제 매출액을 보시면은 총 5,950만 원이 나왔는데 저는 5일에 한 번씩 가서 관리를 해줬을 뿐이에요. 한 4시간 정도면 관리가 끝나죠. 안녕하세요, 머니레시피 마틴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는 에어비앤비 도대체 수익이 얼마나 남냐, 그리고선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오픈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겠죠. 오늘 이런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간단하게 저는 에어비앤비를 언제부터 운영했고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에어비앤비를 2018년부터 운영을 했었어요. 꽤 오랫동안 운영을 해온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슈퍼호스트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평점도 4.93 정도? 그 정도를 이제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후기도 많이 쌓고 있는 그런 호스트입니다. 2018년 여름에는 저한테는 엄청 큰 충격이 되는 해였어요. 2018년 여름에 에어비앤비 본사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연히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고 이게 월급이 인생의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140만 원 정도 그런 열정 페이를 받으면서 한 1년 정도를 인턴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직원으로 다른 회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월급이 아마 한 250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한 110만 원 정도 늘어나니까 부자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때 늘어난 110만 원을 어떻게 쓰지? 그러면서 부푼 꿈이 있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나네요. 그런데 그 달콤한 꿈은 오래가지 못했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 월급 가지고 한 20년을 모아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월급을 쓰지 않고 숨만 쉬고 그냥 모으는 돈이었어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에어비앤비 세미나에서 만나신 분들은 완전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보통 3가지, 4가지 정도 일을 동시에 하고 계셨는데 이 에어비앤비만으로도 제 월급의 몇 배를 벌고 계시고 있었던 거였죠. 게다가 놀라운 점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에어비앤비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은데 수익은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고 그 길로 바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고 부동산 꾸준히 돌아다녀 보고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행을 해봤죠. 그리고 2019년에 드디어 제가 원하는 집에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게 돼요. 하지만 이게 현실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대학 나오고 직장 생활만 해본 저로서는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이것을 오픈하는 거, 내 수익 관리, 그리고 이게 모든 그 사업이 운영되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월급은 매달 받으면은 너무 우리에게 꿀같은 기쁨을 주잖아요. 하지만 월마다 나가는 이 지출들, 월세, 공과금 이런 것들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멘붕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나 회사처럼 누가 옆에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모든 것을 제가 다 스스로 좀 개척해 나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때의 저처럼 이렇게 막막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비앤비의 수익과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오픈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이 수익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에어비앤비의 1년치 실제 수익 그래프예요. 2025년 1년 수익은 5,95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4.71 정도 일한 걸로 나오네요. 한 번씩 청소를 한 거죠. 4.7일에 한 번씩. 그리고 365일 중에 297일이 이제 손님이 있었던 거였어요. 이게 한 5일마다 한 번씩 가면서 이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에어비앤비가 유일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다른 일이 있는 분들이 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조건인 거죠. 그러면 1년 동안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월별로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1년은 좀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뉘지 않았는데 사실상 12월이 가장 성수기예요. 12월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예약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달인 거죠. 이제 12월이 지나고 1월에서 3월 정도 그런 겨울 추운 계절에는 사실 예약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출표를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정말 이 하나하나 채우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반면에 이제 4월에서 11월은 에어비앤비의 최고의 극성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몰려오는 시기고 날씨도 좋고 여행을 하기에는 최적의 시기인 거죠. 한 7월 정도에 장마만 살짝 빼면은 나머지는 아주 무리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1년을 놓고 보면은 비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성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1년을 합쳐서 우리는 수익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성수기, 비수기 차이가 크지 않은 매력적인 우리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에어비앤비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픈을 하게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너무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직장을 다니는 입장에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에어비앤비는 오픈 과정이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크게 4가지 과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운영 가능한 매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운영 가능한 매물을 꾸미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외도민이라고 불리는 것을 구청에 허가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에어비앤비에 업로드해서 손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거는 이 첫 번째 에어비앤비가 가능한 매물 구하기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서 좀 좌절을 하고 이제 운영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굉장히 좀 열심히 매물을 구했던 것 같아요. 이 매물은 하지만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너무 힘을 빼지 않게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서 매물을 보시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그때 부동산에 전화해 보시고 이게 된다고 하면은 운영을 하시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은 다음 집을 찾으시는 거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은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헤맸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좀 깊게 공감할 수 있죠. 또 이게 집만 에어비앤비가 운영 가능한 집만 나온다고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집이 얼마나 노후화가 됐는지 역에서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캐리어를 끌고 와야 되니까요. 소음은 없는지 주변 동의를 잘 해줄 수 있는지 집을 구하는데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좀 한편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제가 구할 때도 항상 느꼈지만 특히 이 집주인분의 동의를 받는 게 가장 어려우면서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주변 세대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주인분이 전화를 해주시지 않으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제가 먼저 이렇게 가능한지 해보려고 주변 세대들을 많이 방문해 봤거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집에 찾아오면은 굉장히 놀래고 일단 거부감이 들고 거기에 뭐 어떤 사인을 하라 그러면은 다들 안 해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집주인분이 미리 연락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은 아예 불가능하니까 이것도 꼭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집 구하기만 만약에 잘 하셨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뉴얼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끝내실 수 있어요. 이제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떤 우리가 가게를 오픈한다고 하면은 정말 몇천만 원 또 훨씬 뛰어넘죠. 몇 억 단위로 인테리어하고 기구 세팅하고 어떤 기물들과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또 마케팅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런 점들이 투자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에어비앤비를 오픈했을 때 이 투자 비용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집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침대가 이제 퀸 사이즈 침대 2개, 슈퍼 싱글 하나 정도가 있고, 좀 이제 소파나 뭐 이런 것들도 어떤 집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대부분 다 당근에서 이런 것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근 온도가 56도 정도 돼요. 여기도 팁을 좀 드리자면, 이런 큰 가구들 있잖아요. 침대나 소파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을 하루에 다 약속을 잡아 놓는 거예요. 그 당근 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용달 기사님하고도 이제 약속을 잡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옮겨야 된다, 이렇게 협의를 하시면은 그 용달 기사님이 이제 다 돌면서 한 번에 수거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용달비도 굉장히 아낄 수 있고, 그런 큰 가구들은 또 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 이런 방식을 통하면은 집을 채우는데 정말 큰 돈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중고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 집인데 예쁘게 꾸미고 좋은 걸로 하고 새 걸로 하고 싶다, 이런 걱정은 좀 이렇게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게스트들이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좀 막 쓰는 게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왔다 가면은 이미 좀 몇 달 쓴 중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새 걸로 했을 때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상처도 많이 받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그냥 예쁘고 좋게만 꾸며 놓으시면은 불만족은 전혀 없고, 저도 뭐 만족할 수 있고 그런 집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500만 원이라는 투자금은 아까 매출을 보셔서 알겠지만 한 달 반, 2달 정도면은 다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러니 2달부터는 이제 순이익이 바로바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좋은 부업이 어디 또 있나요? 우리 연봉 협상할 때 10% 올리기도 힘들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올리기 쉽나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은 연봉으로 치면은 1200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 200만 원을 더 벌 수 있다면은 연봉이 2400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직장인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러한 월급 외 부가 수익은 우리가 뭔가를, 다른 일을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뒷배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를 도와줬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나의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틴이었습니다.